데마시아의 힘을 보여주겠노라. For the King! 자르반의 패시브 전장의 군가입니다. 자르반의 기본 공격에 현재 체력에 비례한 데미지가 묻는 패시브인데요. 이 패시브 덕분에 자르반이 탱커 아이템을 올려도 딜량이 어느 정도 보장됩니다. 전장의 군가의 단점으로는 첫 공격에만 적용이 된다는 건데요. 즉 처음 공격을 한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 다시 사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르반의 Q 스킬 용의 일격입니다. 자르반이 앞으로 창을 찌르는 스킬인데요. 용의 일격에 맞은 적은 방어력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용의 일격은 미니언에 막히지 않기 때문에 미니언 뒤에 숨은 뒤에 일방적으로 견제를 할 수가 있고 방어력 감소 효과 덕분에 자르반이 암살 아이템들을 간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르반의 W 스킬 황금빛 방패입니다. 자르반의 주변으로 황금빛이 퍼지는 스킬인데요. 이 스킬에 맞은 적은 이동 속도가 느려집니다. 추가적으로 황금빛 방패는 자르반에게 보호막도 제공을 하는데요. 만약에 주변 적 챔피언 수가 많다면 보호막의 양도 증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 챔피언이 한 명일 때는 보호막이 이 정도라면 적 챔피언이 5명일 때는 보호막이 이 정도로 증가한다는 거죠. 즉 자르반이 적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왔을 때 황금빛 방패를 사용한다면 보호막의 양에 시너지 효과가 붙는다는 거죠. 정글링을 할 때에도 황금빛 방패를 사용해준다면 체력 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르반의 이 스킬 데마시아의 깃발입니다. 자르반이 원하는 곳에 깃발을 던지는 스킬인데요. 깃발 주변에 있는 아군들은 공격 속도가 증가합니다. 이 공격 속도 증가 버프는 자르반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글링을 하면서 깃발을 써준다면 더 빠르게 정글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야가 없는 곳에 깃발을 사용하면 시야를 확인 가능한 장점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본 지속 효과도 있는데요. 바로 공격 속도가 증가하는 효과입니다. 즉 스킬을 사용하지 않아도 공격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또한 깃발 쪽에 용의 일격을 사용하면 자르반이 앞으로 돌격을 하는데요. 용의 일격 대신에 데마시아의 깃발을 한 번 더 누르면 더 쉽게 돌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콤보이죠.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르반의 R 스킬 대격변입니다. 자르반이 앞으로 뛰어들어가며 벽을 세우는 스킬인데요. 범위 안에 적이 있다면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자르반의 주변으로 원형의 벽이 생기기 때문에 적들을 가둬버릴 수가 있는데요. 대격변을 한 번 더 사용을 하면 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대격변은 상대가 전멸이나 도주기가 없을 때 큰 위력을 발휘하는데요. 왜냐하면 자르반의 대격변을 맞을 때 고립된 상태로 포커싱을 당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군에게도 이동 방해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잘못 사용했다가는 아군을 가둬버려서 트롤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격변 자체의 데미지는 강력하기 때문에 그냥 적에게 풀콤보로 사용을 해서 킬 캐치를 하는 법도 있습니다. 자르반의 스킬 빌드는 3렙까지 데마시아의 깃발, 용의 일격, 황금빛 방패를 추천하는데요. 만약 라인으로 가는 자르반일 경우 용의 일격, 데마시아의 깃발, 황금빛 방패 순서로 배웁니다. 왜냐하면 1렙의 용의 일격을 배우면 견제가 가능해서 2렙의 킬각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후에는 용의 일격, 데마시아의 깃발, 황금빛 방패 순서로 마스터를 해주세요. 자르반의 스킬 콤보는 가장 기본으로 데마시아의 깃발, 용의 일격인데요. 깃발로 위치를 지정하고 용의 일격으로 진입을 하는 콤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마시아의 깃발을 2번 눌러서 더 쉽게 돌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마시아의 깃발, 용의 일격, 전멸인데요. 깃발로 위치를 지정하고 용의 일격으로 진입을 하면서 전멸을 사용하는 콤보입니다. 거리가 먼 적에게 순간적으로 기습을 할 수 있는 콤보죠. 그 다음은 데마시아의 깃발, 용의 일격, 전멸인데요. 이렇게 깃발을 잘못 박아서 원래는 에어본이 안 맞지만 용의 일격으로 진입을 하면서 전멸을 쓰면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은 한타지니 콤보입니다. 데마시아의 깃발, 용의 일격, 대격변, 황금빛 방패인데요. 깃발로 위치를 지정하고 용의 일격으로 들어간 뒤에 대격변으로 적을 가두고 황금빛 방패를 사용하는 콤보죠. 이번엔 도주 콤보인데요. 대격변, 데마시아의 깃발, 용의 일격입니다. 적을 대격변으로 가둔 뒤에 깃발을 바깥에 사용을 해서 용의 일격으로 나오는 콤보이죠. 자르반의 아이템 빌드는 우선 첫 번째로 3일체 빌드입니다. 첫 번째 빌드의 장점은 1코어부터 강력하며 그 뒤로 탱킹력까지 챙기는 빌드인데요. 주도권을 잡고 있다면 2코어로 죽음의 무드를 채택하고 스테락과 수호천사까지 전부 구입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템은 망자의 갑옷을 올려서 이니시를 하거나 란두인을 올려서 탱킹력을 챙길 수도 있죠. 두 번째 빌드는 양날도끼 빌드인데요. 두 번째 빌드의 장점은 탱커들을 처리하기에 좋습니다. 상대의 치명타 딜러가 잘 컸다면 망자의 갑옷 대신에 란두인을 올리고 만약 상대의 AD 비중이 많다면 망자의 갑옷이랑 란두인을 둘 다 올리는 식으로 변형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빌드는 암살 빌드인데요. 공격적으로
간다면 3일체를 올립니다. 만약에 기동력을 챙기고 암살을 하고 다니겠다면 1코어로 요우무도 가능한데요. 다만 탱킹력이 엄청 낮아서 쉽게 녹는다는 단점이 있죠. 드락사르와 그림자 검까지 올리고 이후에는 란두인 같은 방어 아이템으로 구입하셔도 좋고 그림자 검 하나만 올려서 시야 체크를 하며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림자 검만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탱커 아이템을 올리면 되겠죠? 자르반의 추천 룬 빌드는 우선 정글 자르반 빌드인데요. 지속적인 교전에는 정복자를 들고 치고 빠지기로 이득을 보겠다면 감전을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나는 탱커 자르반을 하고 싶다 하면 여진으로 바꿔주는 것도 가능하죠. 그 다음은 공격로 자르반 빌드인데요. 상대가 근접 챔피언일 때는 착취를 들고 딜교환 이득을 볼 수 있고 원거리 챔피언이라면 여진을 들고 깃발 콤보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딜링을 더 강하게 가져가고 싶다면 정복자나 감전을 들어주셔도 좋겠죠? 자르반의 스펠은 정글러일 경우 강타와 전멸을 추천하는데요. 만약 탑으로 간다면 강타 대신에 점화를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자르반이 상대하기 쉬운 챔피언은 우선 가렌, 다리우스, 나서스, 올라프인데요. 이 챔피언들은 이동기가 없는 챔피언이에요. 그래서 자르반과 1대1을 할 경우에는 강력할지라도 아군과 함께 교전을 할 때에는 챔피언을 묶어서 포커싱을 당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은 애쉬, 미스포춘, 진, 드레이븐인데요. 이 챔피언들도 이동기가 없는 원거리 딜러들입니다. 게다가 탱킹력이 낮기 때문에 자르반이 물고 늘어져서 많이 위축되게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은 아무무, 이블린입니다. 성장형 챔피언들인데요. 그렇기에 자르반이 초반 주도권을 잡고 이득을 볼 수가 있고 후반 교전으로 넘어가더라도 자르반의 대격변으로 전혀 밀리지가 않습니다. 자르반이 상대하기 힘든 챔피언들은 우선 가렌, 다리우스, 피오라, 올라프인데요. 자르반은 스킬을 한번 사용하면 한동안은 기본 공격밖에 하질 못합니다. 즉 전투 지속력이 높지는 않은데요. 그렇기에 근접전에 강한 챔피언들과 전면전을 할 경우 많이 무기력해집니다. 그 다음은 케넨인데요. 자르반이 교전에서 궁극기로 가뒀을 때 케넨이 광역 궁극기로 받아칠 수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케넨과 자르반이 같은 팀을 할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가 있죠. 마지막으로 아리, 이즈리얼, 제드, 피지인데요. 자르반이 진입을 할 때 쉽게 피할 수가 있는 챔피언들입니다. 쉽게 피한 이후에 자르반의 포커싱에서 역으로 받아칠 수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우선 카정 방지용 와딩을 해줄게요. 자르반은 도주기가 없는 챔피언 상대로 매우 좋은 선택인데요. 이번 적 원거리 딜러는 진이니까 갱을 가서 전멸을 빼줄 생각이에요. 우선 정글 자르반 같은 경우는 1렙에 용의 일격과 데마시아의 깃발을 찍는 것 중에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요. 데마시아의 깃발을 찍는 게 36초 정도에서 38초 정도로 1초가 더 빨리 잡힙니다. 그러니까 1렙은 데마시아의 깃발을 추천합니다. 상대가 아무무나 이블린 같은 성장형 챔피언일 경우에는 처음 블루를 시작을 해서 바이게 싸움을 할 수도 있어요. 일단 레드를 먹고 카이날브리를 먹고 바로 블루를 먹고 있는데요. 우리 팀 블리츠크랭크님이 죽으셨어요. 라인이 너무 밀려있어서 갱을 가기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바이게를 먹고 있는데 브라움이 집을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바이게를 먹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간다고 핑을 찍고 진입을 했는데요. 킬 양보를 해주려고 빠지려는데 뭔가 아슬아슬했네요. 집에 갔다가 이번에는 바로 라인에 가주려고 해요. 교전이 일어난 것 같아요. 바로 간다고 핑을 찍고 렌즈를 돌리면서 시야 체크를 했습니다. 간다고 핑을 찍고 뒤로 돌아서 진입을 했어요. 나서스를 잡아주고 칼날부리를 먹고 바론 라인에서 또 싸움이 일어나길래 바로 지원을 가려 했는데요. 싸움이 끝났더라고요. 근데 지금 적 정글이 드래곤 라인에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전령을 때렸습니다. 전령을 먹고 있는데 나서스가 방해를 하러 왔더라고요. 핑을 찍고 스킬을 사용해서 잡아줬습니다. 전령을 챙기고 지금도 마스터이가 드래곤 라인 포탑을 쭉 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론 라인의 전령을 풀어서 똑같이 포탑을 부숴줄 생각이에요. 포탑을 부숴주고 블루를 카정하고 미드 쪽에서 브라움이 있는 걸 확인하고 핑을 찍었는데요. 아모무님이 잡아주셨네요. 럭스님이 마스터이님까지 잡았어요. 그래서 블루를 먹고 바로 용의 핑을 찍었습니다. 용을 챙긴 뒤에 교전이 일어난 걸 확인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진입을 했는데 진에게 궁극기를 사용했다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제 판단력은 안 좋기 때문에 브라움에게 궁극기를 사용했습니다. 적팀이 도망을 가길래 전멸과 용의 일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렌즈를 돌리며 레드를 잡았어요. 카이사님한테 먹으라고 핑을 찍고 이제 집을 가려는데 야스오가 포탑을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체력이 애매한데 갈까 말까 하다가 핑을 찍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에어본만 써주고 바로 빠졌어요. 야스오를 잡고 포탑을 부숴서 이득을 챙겼습니다. 레드를 먹고 있는데 나서스가 아무무님이랑 대치를 하고 있네요. 레드를 먹고 바로 지원에 가서 나서스를 잡아주고
적팀이 드래곤 라인을 스플릿하길래 미드에 핑을 찍고 미드 포탑을 부쉈습니다. 용의 일격을 사용하면 미니언을 빠르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포탑을 부수고 적팀이 스플릿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핑을 찍었습니다. 적팀을 잡아주고 주력 딜러인 진을 계속 마크했습니다. 쭉 밀어서 승리를 챙겼네요. 이번 판에는 상대의 물몸이 많아서 3일체를 올리고 스테락을 구입해서 탱킹력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진, 야스오, 마스터이가 치명타 딜러이기 때문에 란두인을 4코어로 빠르게 올렸는데요. 마지막 템은 가시갑옷을 올렸습니다. 룬은 여진을 들었는데요. 정복자를 들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탑자르반인데요. 현재 상대는 다리우스라서 착취를 들었습니다. 1레벨은 무조건 용의 일격을 배우고 멀리서 견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다리우스가 학살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때 제가 다리우스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패시브로 때렸다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이 짧기 때문에 도끼나를 직방으로 맞아버렸습니다. 일단 패시브를 한 대 쳐주고 용의 일격으로 견제를 했는데요. 다리우스가 먼저 2레벨을 찍어버렸어요. 저는 1레벨인데 앞에서 갈팡질팡을 하다가 포에게 끌려서 체력만 더 깎여버렸네요. 꿀열매로 체력을 채우고 판테온님이 돌거북 먹는 걸 확인했습니다. 정글님이 근처에 있으니까 다리우스를 낚아볼 생각이에요. 멀리서 용의 일격으로 견제를 해주고 깃발로 미니언을 챙겼습니다. 판테온님이 있으니까 포에게 일부러 끌려서 싸움을 유도할 건데요. 판테온님이 바로 갱을 와주셔서 마무리를 했네요. 저는 돈이 된다면 신발을 1코어로 구입을 해서 수비적으로 가는 걸 선호해요. 다리우스가 미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복귀를 하다가 바로 따라 올라갔는데요. 다리우스가 다시 내려가니까 수정초를 터뜨리고 내려왔습니다. 멀리서 용의 일격으로 견제를 했는데요. 근데 지금 다리우스는 4레벨이고 저는 5레벨이에요. 저는 판금 장화까지 올렸기 때문에 싸울 경우 많이 유리한데요. 다리우스가 들어오길래 빠지지 않고 바로 궁극기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궁극기가 없으니까 다리우스가 또 교전을 걸었는데요. 제가 1레벨이 더 높으니까 싸우면 많이 불리하지 않아요. 점화를 걸고 기본 공격을 해주면서 잡았습니다. 용의 일격으로 계속 견제를 해주다가 다리우스가 포획으로 끌어당기면 황금빛 방패로 받아치며 딜 교환을 했습니다. 신발을 샀기 때문에 도끼나를 피하기도 엄청 좋습니다. 계속 용의 일격으로 견제를 해주고 적 정글 쪽에 와딩을 해주는데요. 다리우스의 전멸을 뺐네요. 문도박사가 왔어요. 깃발을 사용해서 뒤로 후퇴했습니다. 라인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문도박사를 발견했네요. 바로 핑을 찍고 지원에 가서 어시스트를 챙겼습니다. 제드가 궁극기를 사용하길래 빠졌다가 제드의 궁극기 표식이 사라지자마자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그냥 이기는데요. 일단 초반이랑 똑같습니다. 용의 일격으로 계속 견제를 해주다가 상대가 교전을 열면 황금빛 방패를 사용하면서 받아쳐 주시면 돼요. 포탑을 부수고 미드로 왔는데요. 우리 팀원분들이 지원을 오고 있으니까 궁극기를 사용해서 적팀들을 가뒀습니다. 저는 수호천사예요. 미드 포탑을 쭉 밀어주고 문도박사를 잡아준 다음에 용을 챙기고 카이사님이 위험해 보여서 견제를 해줬습니다. 적팀들을 가둬서 잡아주고 억제기 포탑을 부쉈는데요. 적팀이 항복을 했네요. 이겼습니다. 이번 판에는 우리 팀을 보조하자는 생각으로 3회일체 대신에 양날 도끼를 올렸는데요. 다리우스한테 터지는 걸 방지하려고 2코어는 수호천사를 구입했습니다. 3코어에 스테락을 구입을 해서 탱킹력과 딜량을 강화하고 상대에 문도박사가 있으니까 가시갑옷을 올렸어요. 또한 상대의 AD 비중이 많으니까 얼어붙은 심장을 올렸는데요. 란두인은 왜 안 올렸냐면 미스포츠는 스킬 비중이 좀 더 큰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나머지는 치명타 딜러가 없어서 구입을 안 했습니다. 빌드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란두인을 올려도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다리우스가 근접 챔피언이라서 착취를 채택했는데요. 만약에 상대가 케넨, 티모와 같은 원거리 챔피언이라면 여진을 들어주세요. 진입을 해서 여진을 터트리고 나오는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번승하세요 여러분. 파이팅!